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왜 열었을까요? 일단 기자회견을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뭐가 억울한 게 있으셨나 봅니다. 네, 일단 막 토해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을 당신만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좀 갖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마음들을 보살피는 게 정치인데 여야가 그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정 운영의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계기를 지금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좀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뭔가 좀 더운 상황을 좀 극복하듯이 답답한 정치를 좀 바꾸기를 기대하는 여망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오늘 해소가 안 되고 더 더워지고 더 답답한 상황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다 이제 미리 예고가 돼 있어서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어땠을까? 과연 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긴장하며 봤을까? 아니면 뭐 또 그 말씀 하시겠지. 이미 김센 마음으로 봤을까 싶은데 아마도 결론은 역시나 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의료 현장에서 지금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중에 한 일부분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그 임박한 의료 대란, 물론 대통령께서는 그 현실 인식 자체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께서 오늘 얼마나 좀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인식과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사실 저로서는 상당히 좀 있었고 그 많은 또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도 그걸 조금 이렇게 그 주의해서 좀 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뭐 대통령께서는 다들 뭐 보고 들으셨지만은 오히려 본인이 가진 어떤 소신을 더 확고하게 밝히시고 아무 큰 문제 없다, 물론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은 아니셔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여기 그 의대 증원 이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조금만 있으면 다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고 네.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괴리감이 크다. 그걸 이렇게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네. 그 대통령과의 내일 만찬 전에 오늘 지금 그 연찬회가 인천에서 열리거든요. 예. 그게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고 의원들끼리 여기서 오늘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밝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연찬회 네, 대통령 그런 참석하십니까?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그 저녁 때 이제 참석하시면 하실 텐데 통례적으로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더니 뭐 제가 아는 의원께서는 뭐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지금까지는 예. 해마다 참석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참석을 하지 않으실 거다는 좀 예상이 아니, 있어서. 또 대통령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스타일은 그건 그거고 또 하실 수는 그러니까 지금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예. 그 연찬회에서 원래는 안 들어 있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대통령실에 뭐 사회 수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대거 지금 가서 120분 동안 충분하게 설명을 해라. 네. 뭐 그렇게를 지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관련돼서 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지금 민심의 저간에 흐르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용광로처럼 들들 끓고 있는 것들이 아마 전달이 될 건데 네. 그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게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피해갈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와서 막 진압하려고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부적 판단들을 막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금 의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네.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너무 놀랐는데 하나는 코로나가 지금 굉장한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 재확산되고 이거는 있죠.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걸리고 이재명 대표도 걸리고 이게 이제 추석까지 가는 과정에 막 3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이제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기저질환자들이 이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에 기관지나 폐질환이나 또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보더라도 얘가 2020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기저질환이 있으시는데 코로나를 그때 걸리셔가지고
이게 병실을 잡지 못하고 열 몇 군데를 돌다가 그때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어느 한 병원에 그 자리가 하나 나가지고 정말 천운처럼 수술을 받으시고 뭐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괜찮아지신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버틸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보면 와 되게 대통령의 멘탈은 진짜 슈퍼갑이구나. 예, 딴 나라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까지 나온 정도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기 그 일부 언론에서는 예를 들면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또 대립한다 이런 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그 사례가 깊은 분이셔요. 대체로 네. 보면은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데. 이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본인이 느끼는 그런 어떤 실제 어떤 현실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의 시각은 이제 예. 우리 국민들의 시각과 같이 가고 있다. 이 대체로 같이 가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추석 네. 전후로 얘기했지만은 그건 앞날을 뭐 누구나 100%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일 지금 그 임박한 그 뭐라 그래 큰 어떤 의료 어떤 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응급 환자 쪽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실제 현실화될 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추석에 쉬는 날이 그래서 많기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이제 본인도 우려가 됐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한 거고 현 상황에서 그냥 아무런 명분 없이 복귀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와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뭔가 좀 그 대안이 그러니까 꼭 본인 주장이 아니에요.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대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는 그게 불가피하다. 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네, 사실 조금 그러니까 제법 인식이 많습니다. 두 개가 충돌하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도전과 응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굴복하느냐 아니냐. 네, 의료 집단이 도전을 했고 내가 거기에 지금 응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놈들한테 굴복하면 이건 나라도 아니고 나는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사실 비슷한 의견인데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이 이 사안이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있으면 이 문제가 풀리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 의료 현장의 공백이 과연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100이면 100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6개월을 어렵습니다. 지켜봐. 이 상태로 네. 가서는 우선 버틸 수도 없고 네. 전공이 빠지고 전문이 빠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 간호사분들하고 같이 의료 현장을 지금 마지막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술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막 3개월, 6개월 뒤로 다 밀려지고 있고 간호사 빠지고 조대병원은 오늘 파업 들어갔겠네요. 심정지 환자가 아니면 뭐 이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하니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게 너무 놀라웠 예. 상황입니다. 아까 두 가지 면을 본다 하셨잖아요. 네. 하나는 그냥 놀랍고 또 하나는 어떤 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할 때 네. 협치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사실 기대하잖아요. 네. 언제쯤 협치를 한번 해보나.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이제 9월 1일 날 만나서 어찌 됐든 지금 의제에 관련된 조율해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지만 네. 만나자 전격적으로 네, 네. 만나자라고 다시 확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무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든 야든. 그리고 이번에 민생법안 28개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이 지금 목매고 있고 지금 막 아우성 치고 있는 것들을 여든 야든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28개가 네. 뭔지. 네. 근데 지금 이게 워낙 현안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말씀부터 점에서 할 수밖에 이 없어요. 협치와 국정 운영의 일방향성 그런 것들 국민들이 아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거를 경청하면서 뭔가 스타일을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설마 변할까?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주기를 기대한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도 충족이 안 총선 됐다. 이후에 네. 변하겠다 하셨잖아요. 똑같죠? 거기도 이제 오늘은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내가 너무 억울해라고 본인이 표시를 그러니까 이제 하셨으니까요. 저기 어떤 4대 어떤 개혁 과제를 오늘 다시 조금 되게 천명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조목조목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이제 본인의 확신과 소신이 이제 일반되게 강력하신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수긍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저기
그 지방 의료 그리고 필수 의료 여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의대 정원은 필요하다. 이게 국민 여론 중에서 다수잖아요. 처음엔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 맞다니까. 대통령께서 근데 딱 하시는 여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굳어진 확신만 생각이 있으시지 현실에서 굳어져 이거 있어서. 풀어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혁명보다 개혁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개혁 프로세스에서 요것의 리더십을 대통령께서 발휘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막힘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진 이런 거잖아요. 겁니다. 이런 예. 국회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그것을 어찌됐든 합의의 지점들을 만들어야지만 이게 되는 일인데 나는 하는 만큼 했는데 애들이 안 도와주고 애들 나쁜 애들이고 애들 나 진짜 국회 이런 애들 처음 봤다. 이거 신세 한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오은영 대통령이. 박사라면 아마 분명히 토론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을 어렸을 때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야 또 아니,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자기 금쪽같이 아꼈던 또 한동훈 대표를 네. 저렇게 밟아버리고 마치 이견을 제기하는 것을 이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또 아니, 표현하셨. 오늘은 뭐 그렇게는 공식들에게 안 하셨잖아요. 내부 총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가 내부 총질. 그럼 이제 거기 있으면 체리 따봉 또 나오거든요. 내부 총질하는 사람 또 쫓아내려고 하는 또 조금 그건 너무나 그래. 아니 근데 이 내부 총질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했던 말인데 오랜만에 또 들은 거예요.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그때 또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동훈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치적 행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한동훈 대표는 그래야만 정치인이고 하는 정치적 거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조율하게 하는 게 지금 이 한동훈 대표의 중요한 몫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말이 나와서 이준석 대표 시절하고 네.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뭐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이준석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표하고 현상적으로는 좀 비슷해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말씀드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때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실 당원들 중에서 무리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실제 그 집권 네. 초기 단계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한 지금 스타일에 대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한동훈 대표를 밀어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당원의 지지가 있냐 그 부분이 없냐의 있기 때문에 차이가 강박이기 크군요. 때문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러한 그 행태에 대한 우려까지를 포함해서 당원들이 네.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근데 않을 이제 거다. 결정적 그리고 차이가 네. 이준석 대표는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아, 한동훈 그 당시에? 대표는 어찌됐든 지금 여론조사를만 보더라도 25%에 30% 정도 되는 어쨌든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제일 앞선 대선 후보거든요. 네. 그럼 팬덤도 일정 정도는 이제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그렇게 지금 댓글 다는 게시판에 게시물 다는 분들이 4,0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 정부 일을 국무위원으로 할 때랑 지금 당 대표로 와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 지금 본인이 집권여당 대표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본인이 느낄 거거든요. 네. 그거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려고 보여지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용산에서 고립무원으로 있게 되고 여당과 야당이 뭔가 하나씩 일을 착착착 처리해 나가면 관심 자체가 이 여의도로 이제 몰리게 돼 있거든요. 미래 권력으로 완전히 몰리게 되면 네. 그냥 레임덕입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는 그걸 예견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걸 판단할 때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신중하면서도 또 정무적 판단은 제가 볼 때는 또 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그 하여튼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의대 입학 정원은 1,507명 이걸 뒤엎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다. 그건 이제 그 냉정한 현실인식이거든. 그런데 내후년 2020년 이건 지금 이제 밀어붙이지 말고 이건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 검토하자. 이런 정도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타이밍이 괜찮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걸 공식적으로 제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제 이 의료대란에 이런 이슈가 지금 전면에 부각된 거고 이게 이제 조금 예를 들면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려하던 현실이 정말로 조금 더 드러나게 됐을 때는 저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전환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아니 그거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게 실제로 그 난리 나는데 그걸 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앞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지금 시기에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그런 어떤 그 발언은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고 이것이 저는 풀어나가는 하나의 앞으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이렇게 되는 봅니다. 자 예. 그리고 국민에게 표를 얻어야 되고 민심을 얻어야 되는 자는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내쳐지게 되면 그러네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본인 5년 동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애들은 나는 모르겠고 그분들은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그분도 이제 5년이 다 지나고 나면 있는데 삶이 없는 게 아니고 왜 뒤를 안 보실까요? 아니 본인은 이 고비만 넘기면은 아까 네. 얘기한 대로 의료 개혁에 잘될 큰 부분을 것이다라고. 그때 없이 할 거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밀어붙이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조금 포장을 한다면은 이분은 이제 역사와의 그 대화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뭔가 지금은 비록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과 응전이라는 예. 단어를 많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현실에 네. 저기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그 우려가 있는 한동훈 겁니다. 대표는 이제 네. 증언을 유예하자 예.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대통령은 뭔 소리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야당 대표께서 괜찮은 생각이야. 그럼 그걸 해볼까? 이렇게 응해 주셨고 그래서 9월 1일에 이제 대표끼리 만나자고 하신 건데 이것도 의제로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거 될까요? 그때는 의회에서 풀어야 될 의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걸 거론할 수는 있다고 이게 보여요. 이런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 탈출구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정치인들도 나서야 되고 야당도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뭘 책임진다는 자세가 사실은 야당은 그런 것이 아니긴 하지만 이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도 우리도 들어가서 같이 풀자. 네. 이런 두 가지의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고요. 연금 개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4+1 얘기를 하셨는데 연금 개혁도 21대 국회 때 야당이 안을 냈잖아요. 네. 그 안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정부가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연금 개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야당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또 상당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내가 그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1단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그 다음 과제로 넘겨야 할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어달리게 한다는 마음으로 본인이 맡은 구간에서 뭘 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면 다 나는 받아들이지 못할 네, 상태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무것도 사실은 이뤄낼 수가 없거든요. 야, 근데 요 대목에서 나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얄미워요. 왜 예?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람들이 보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딴 얘기만 하셨지.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기 얄밉다게 하는 게 때문에 근데 노를 왜- 같이 저는 거예요 지금.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기에 숟가락을 얹었을까? 원인도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슈보다도 저는 이게 의료 대란 이슈가 저는 9월달, 10월달 하반기에 중요한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예. 짚어볼까요? 예, 처음에 그래서, 이제 예. 의대 증원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국민들도 그래 의사 더 있으면 좋겠어라는 공감대 형성이 조금은 있었을 아니 수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있어요.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걸 잘 하겠지, 잘 해내겠지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의 변화가 하나도 없고 갈 병원이 없게 돼버렸어요. 네. 앞으로도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의사가 늘어나는 것보단 현재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결하자라는 거고 지금 양 당 대표가 그래도 만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다는 게 네. 그나마 다행인 아니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얄밉다고 네네네. 했지 지금이라도 한 게 밉다는 건 아니죠. 아니 지금이라도 얄이- 좀 얄이 하는 붙었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양당 대표가 그래 우리 해보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좋아요라고 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가 있는 안 돼요. 문제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 아까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예. 하면 용산은 이제 퇴로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군도 없게 되는 거고.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국민의힘 또 몇몇 의원들은 친윤 의원들은 또 대통령 쪽으로 줄을 서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릴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결국은 그래서 그것은 현실이 이제 모든 걸 끌고 네. 가게 된다. 민심과 현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민심들이 들끓지 않은 건 뭐냐면은 뜯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네. 직접 내 문제다. 이거 청년 큰일 나겠다 하는 부분들이 아직 이렇게 널리 예. 확산 그 타이밍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외골수로 가게 되면은 그 타이밍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인 거거든요. 내 애들과 그때, 내 부모님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 있고 그렇죠. 이번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에 코로나가 폭증할 건데 환자가 그 과정에 기저질환자들이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돌아오게 된단 그 말이에요. 문제 의식인 거예요. 지금 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네. 대통령도 그때는 이제 예. 뭐 그냥 단순히 고집을 꺾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벌어지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렇게 조정이 네. 불가피하다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양당 예. 대표 예. 이제 회담 앞두고 실무 협의 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어떤 의제들 오고 가고 있습니까? 원래 이제 양 대표가 의제로 놓고 싶어하던 3개씩 의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제들이 계속 난항을 이제 거듭했거든요. 예.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3자 추천에 관련된 민주당의 안을 내겠다라고 오늘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제출했어요. 원래대로까지는 그냥 한동훈 대표에게 빨리 제3자를 추천하는 법안을 내라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을 요구로 그치지 않고 뭐 김윤 위원장님도 그럼 민주당 안을 빨리 내라 이렇게 하셔서 네. 민주당에서 네. 오늘 이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그 네. 한 단계 전진을 그래서 한 거고 이제 저는 그 평가합니다. 안을 놓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늘 대통령은 인식이 좀 달랐긴 했지만 네.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가 좀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마중물들을 저희도 하나씩 이제 한 숟가락 또 얹었고 또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을 좀 하나를 또 뒤로 물렸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금 물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야가 만났다는 것만 갖고는 이제 국민들의 만족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너무 오래 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28개 네.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이런 어떤 본래의 여야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이 프로세스를 작동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가속도를 내서 좀 더 쟁점이 되고 좀 더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한 발짝 두 분이 다가서는 그런 합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로 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날밤을 새서라도 또 연찬회가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공교롭게도 장소가 인천입니다. 둘 다. 인천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뭐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많아 보여서 네. 좀 저는 좀 기대하는 편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오늘 그 좀 전에 저도 그 뉴스 보고 일단은 좀 일부 전진을 한 거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도 굳이 네. 생방송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양보하면서 그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 본인의 그 핵심 테마를 생각하는 게 25만 원 지원 네. 금이잖아요. 추석 앞두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저는 얼마든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저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반가운 소식들이 좀 들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좀 있습니다. 예. 양쪽에 지금 절박하거든요. 예. 뭔가 좀 실질적인 그 어떤 합의를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